오늘도 반전 있는 세상사 이야기 끝까지 재미있게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아침 7시 20분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 복도는 아직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한 복도에 아이 울음소리와 바쁜 발걸음소리가 동시에 울려 퍼졌습니다. 빨리 와. 엄마 늦는다. 큰딸 서영은 한 손으로 5살 딸아이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어린이집 가방과 물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뒤따라오는 7살 아들은 아직 잠이 덜 깬 얼굴로 하품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현관문 앞에 서자마자 익숙하게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평소 같으면 안에서 곧바로 발소리가 들려야 했습니다. 왔니? 우리 강아지들 왔어? 어머니 순자가 앞치마를 두른 채 문을 열고 아버지 대철은 손주들 가방을 받아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영은 시계를 봤습니다. 7시 23분. 회사까지 가려면 지금도 빠듯했습니다. 엄마, 문 열어.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래도 조용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아들 준호가 허겁지겁 내렸습니다. 준호의 품에는 3살 아들이 안겨 있었고 어깨에는 기저귀 가방이 걸려 있었습니다. 손에는 식어버린 커피가 들려 있었습니다. 누나, 아직 안 열었어? 몰라. 안에서 아무 소리도 안 나. 준호가 피곤한 얼굴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또 산책 가신 거 아니야? 이 시간에? 엄마가 애들 받을 시간인데? 둘은 동시에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서영의 얼굴에 짜증이 올라왔습니다. 아, 진짜? 나 오늘 아침 회의 있는데. 준호도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나도 오늘 거래처 미팅 있어. 이러시면 곤란하지. 그 순간 준호의 눈에 현관문 옆에 붙어있는 종이 한 장이 들어왔습니다. 흰 종이에 검은 펜으로 또박또박 쓰여 있었습니다. 서영이 종이를 떼어 읽었습니다. 밥도 없다. 반찬도 없다. 기저귀도 학원도 하원도 이제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오늘부터 엄마 아빠는 휴가다. 복도에 잠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서영은 종이를 다시 읽었습니다. 준호도 믿기지 않는다는 듯 종이를 빼앗아 읽었습니다. 이게 뭐야? 장난이야? 서영이 급히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틀렸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또 틀렸습니다. 준호도 해봤습니다. 역시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두 사람은 알았습니다. 부모님이 정말로 떠났다는 것을, 그리고 이 아침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부모님은 오래전부터 지치고 있었고 자식들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영과 준호에게 부모님 집은 언제나 열려있는 곳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아이들을 맡기고 저녁이면 찾아가고 주말이면 또 맡겼습니다. 처음엔 미안했습니다. 엄마, 오늘만 부탁해. 아버지, 이번 주만 도와주세요. 그런데 오늘만은 매일이 되었고 이번 주만은 몇 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순자는 새벽 5시 30분이면 일어났습니다. 쌀을 씻고 죽을 끓이고 아이들 반찬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큰 손주는 김을 좋아했고 둘째 손주는 계란말이를 좋아했고 막내 손주는 우유를 데워줘야 잘 먹었습니다. 아버지 대철은 손주들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어린이집 준비물, 유치원 알림장, 초등학교, 숙제, 미술 준비물, 체육복, 여벌 양말. 아이 부모보다 조부모가 더 많이 알고 있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자식들은 고맙다는 말보다 부탁과 지적이 먼저였습니다. 엄마, 애 반찬 너무 짜게 하지 마. 아버지, TV 너무 오래 보여주지 마세요. 엄마, 낮잠 늦게 재우면 밤에 안 잔다니까? 아버지, 간식은 저희가 보낸 것만 주세요. 말은 부탁이었지만 들리는 건 지시였습니다. 순자는 가끔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바쁘다는 걸 아니까, 맞벌이가 힘들다는 걸 아니까, 아이 키우는 일이 얼마나 고된지 아니까, 그래서 참았습니다. 대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젊었을 때 공장에서 다친 허리가 나이가 들수록 자주 아팠습니다. 그래도 손주가 안아달라고 하면 안았습니다. 손주가 놀이터에 가자고 하면 따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허리가 찌릿했지만 대철은 늘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강아지 할아버지가 밀어줄게. 하지만 그 웃음은 정말 괜찮아서 나오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괜찮은 척하는 웃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비가 살짝 내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막내 손주를 안고 아파트 놀이터에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우산, 한 손에는 아이, 어깨에는 작은 가방이 걸려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순자는 그냥 계단으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겨우 한 층만 올라가면 됐습니다. 그런데 계단 중간에서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순자는 아이를 꼭 끌어안은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때 대철이 장을 보고 돌아오다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보, 대철은 장바구니를 내던지고 달려왔습니다. 괜찮아. 어디 다쳤어? 순자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다리에 힘이 좀 풀렸어. 병원 가자. 애들 하원 시간 다 됐잖아. 대철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순자는 자기 몸보다 손주 걱정을 먼저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딸 서영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오늘 야근이야. 애들 저녁까지 좀 부탁해. 순자는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서영아, 엄마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 하지만 서영은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오늘 진짜 중요한 날이야. 나 이거 빠지면 안 돼. 순자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늘 하던 말을 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잠시 후 아들 준호에게도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토요일에 애 좀 봐줘. 우리 부부 결혼 기념일이라 하루만 쉬려고. 대철은 그 문자를 보고 오래도록 말이 없었습니다. 하루만 쉬려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자식들은 하루 쉬는 것도 이렇게 절실한데 부모는 몇 년째 하루도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철은 조용히 순자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응? 우리도 쉬자. 순자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뭘 새삼스럽게. 아니, 진짜로 쉬자. 순자가 대철을 바라보았습니다. 대철의 얼굴은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우리도 사람인데 왜 늘 괜찮은 척만 해야 해?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철이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가 도와준 건 사랑이었지 의무는 아니잖아. 그 말에 순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두 노부부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큰 여행 가방도 아니었습니다. 낡은 작은 캐리어 하나였습니다. 약봉지, 파스, 얇은 점퍼, 충전기, 속옷 몇 벌, 그리고 비상금 봉투. 순자는 냉장고에 붙어있던 손주들 식단표를 떼어냈습니다. 월요일 영어학원, 화요일 미술 준비물, 수요일 체육복, 목요일 병원 예약, 금요일 특별활동. 그 종이들을 하나씩 떼어낼 때마다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대철은 현관 비밀번호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흰 종이에 메모를 썼습니다. 밥도 없다. 반찬도 없다. 기저귀도 학원도 하원도 이제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오늘부터 엄마 아빠는 휴가다. 순자가 그 문장을 읽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너무 센 거 아니야? 대철이 말했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알아듣지. 새벽 5시 두 사람은 집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대철이 캐리어를 끌고 순자는 작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 순자는 집 쪽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수년 동안 손주 울음소리, 자식들의 부탁, 밥 냄새, 설거지 소리로 가득했던 집. 그 집이 처음으로 조용했습니다.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어디로 가? 대철이 웃었습니다. 바다 보러 가자. 그렇게 두 사람은 동해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자식들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영은 아이 둘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밥부터 난리였습니다. 첫째는 밥을 안 먹겠다고 했고 둘째는 양말이 마음에 안 든다고 울었습니다. 머리를 묶어주려 했지만 고무줄은 자꾸 빠졌습니다. 도시락을 싸려 했지만 계란말이는 타고 김은 눅눅해졌습니다. 서영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매일 해주던 일이 그냥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준호의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살 아들은 기저귀를 갈자마자 또 울었습니다. 밥을 먹이다가 절반은 바닥에 흘렸고 옷은 금방 더러워졌습니다. 낮잠을 재우려 했더니 아이는 더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준호의 아내 미나는 지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이걸 매일 하셨다고?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하루 자식들은 수도 없이 부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엔 화가 나서 걸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가시면 어떡해요? 그 다음엔 따지려고 걸렀습니다. 그래도 말은 하고 가셨어야죠. 그러다 시간이 지날수록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지막에는 거의 부탁에 가까웠습니다. 엄마, 전화 좀 받아. 하지만 순자와 대철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두 사람은 동해로 가는 고속버스 안에 있었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먼 풍경이었습니다. 아이 울음소리도 없고 밥 달라는 소리도 없고 학원 시간에 늦는다는 재촉도 없었습니다. 대철은 삶은 달걀을 까서 순자에게 건넸습니다. 먹어. 아침도 제대로 못 먹었잖아. 순자가 웃었습니다. 당신이 나 챙기는 거 오랜만이네. 대철도 웃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부터 챙길 거야. 순자는 달걀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 작은 달걀이 이상하게도 눈물 나게 따뜻했습니다. 저녁 무렵 자식들과 영상통화가 연결되었습니다. 화면 속 순자와 대철은 바다가 보이는 작은 횟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 앞에는 회 한 접시가 놓여 있었고 대철 앞에는 맥주잔 하나가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어둑해지는 바다가 보였습니다. 반면 화면 속 자식들의 얼굴은 엉망이었습니다. 서영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준호의 티셔츠에는 아이 밥풀이 묻어 있었습니다. 미나는 아이를 안고 지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서영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어디야? 순자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동해. 준호가 황당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아니, 갑자기 거길 왜 가? 대철이 맥주잔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갑자기에 맡기잖아. 우리도 갑자기 떠나봤다.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서영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래도 엄마, 이렇게 말도 없이 가면 어떡해?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는 우리한테 말하고 맡겼니? 통보했지. 그 한마디가 자식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동안 부탁이라고 생각했던 말들이 사실은 통보였다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밥 먹어야 한다. 끊는다. 그리고 전화는 끊겼습니다. 그날 밤 서영은 아이들을 겨우 재우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집은 엉망이었습니다. 장난감은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서영은 멍하니 앉아 있다가 문득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도 매일 이런 밤을 보냈을까? 아니, 엄마는 이보다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남의 아이도 아니고 손주라서 더 조심했을 것이고 혹시 다칠까봐 더 긴장했을 것이고 자식들에게 싫은 소리 듣지 않으려고 더 애썼을 것입니다.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준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가 겨우 잠든 밤, 준호는 아내 미나에게 말했습니다. 나 오늘 처음 알았어. 뭘? 엄마, 아버지가 그냥 집에 계신 게 아니었어. 우리 대신 하루를 다 쓰고 계셨던 거야.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너무 쉽게 생각했어. 다음 날부터 자식들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은 회사에 반차를 내고 아이 병원 예약을 직접 잡았습니다. 준호는 어린이집 등원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미나는 주말 계획을 취소하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머리도 예쁘게 못 묶고 도시락도 엉망이고 아이 낮잠 시간도 자꾸 놓쳤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배웠습니다. 아이 밥 먹이는 법, 울음을 달래는 법, 준비물을 챙기는 법, 하루 일정을 맞추는 법. 그동안 부모님이 대신 해주던 일을 이제는 부모인 자신들이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행 4일째 되던 날, 순자와 대철은 바닷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컵라면이 하나씩 들려 있었습니다. 고급 음식도 아니고 대단한 여행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에게는 그 컵라면이 참 맛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밥을 먼저 챙기지 않아도 되는 식사, 식기 전에 먹을 수 있는 밥, 아이 울음소리에 벌떡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 모든 것이 너무 오랜만이었습니다. 대철이 물었습니다. 집에 가기 싫어. 순자가 웃었습니다. 집에는 가야지. 우리 집인데. 그럼 다시 예전처럼 될까 봐 걱정돼. 순자는 잠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젠 안 그럴 것 같아. 왜? 우리가 달라졌잖아. 대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달라지는 것도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인 자신들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끌려다니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쓰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며칠 뒤 순자와 대철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 앞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서영, 준호, 미나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그동안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도와주시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치 당연한 권리처럼 여겼습니다. 직접 해보니 알았습니다. 아이 밥 한 끼 먹이는 일, 가방 하나 챙기는 일, 하원 시간 맞추는 일, 아픈 아이 돌보는 일. 그 모든 일이 얼마나 힘든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미리 여쭤보겠습니다. 안 된다고 하시면 서운해하지 않겠습니다. 부모님 시간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늦었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편지 아래에는 작은 온천 숙박권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봐라. 또 여행 가라고 하네. 순자는 편지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번엔 받아도 되겠네. 대철이 물었습니다. 용서한 거야. 순자가 현관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용서는 천천히 하고. 대철이 웃었습니다. 그럼 순자도 웃었습니다. 숙박권 날짜부터 잡아야지. 그날 이후 부모님 집의 아침은 달라졌습니다. 초인종이 무작정 울리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대신 전화가 먼저 왔습니다. 엄마, 혹시 이번 주 토요일 시간 괜찮으세요? 아버지, 힘드시면 안 봐주셔도 돼요. 순자는 어떤 날은 말했습니다. 그래, 데리고 와라. 또 어떤 날은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약속이 있다. 그러면 자식들은 더 이상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갈게요. 냉장고 한쪽에는 예전처럼 손주 식단표가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여행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강릉, 속초, 군산, 여수, 단양, 온천 여행. 거창한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그저 노부부가 자기 시간을 되찾은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가족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사랑이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시간도 소중하고 부모의 몸도 지치고 부모의 인생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사랑은 상처가 됩니다. 부탁은 할 수 있습니다.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반드시 감사와 존중이 있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영원한 대기실이 아닙니다. 부모도 쉬고 싶고 부모도 여행 가고 싶고 부모도 자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날 아침 서영과 준호는 빈집 앞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언제나 문을 열어주던 부모님이 사실은 얼마나 오래 참고 있었는지, 그리고 현관문에 붙어있던 그 짧은 문장을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엄마 아빠는 휴가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모의 도움은 어디까지가 사랑이고 어디부터가 부담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